안녕하세요. 저는 수행공동체 정토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박효정입니다. 오늘 증문즉설은 좀 색다르게 준비했습니다. 나누기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나누기란 도반들과 증문즉설을 듣고 나는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누기를 통해 자신을 보다 빠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되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증문즉설 동영상 이후에 나누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시청하시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각자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지만 댓글을 통해 온라인 나누기를 해보면 보다 깊이 있는 증문즉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딱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일을 한번 시작하면 3년은 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게 3년인지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네. 저는 이제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에 입학을 했고 또 열심히 하는 게 습관이 됐는지 또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니까 조기 졸업도 하고 졸업과 동시에 7급 공무원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우등생이 되는데 사회에서는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7급 공무원을 그만두고 7급 공무원 그만뒀다 이러지 말고 예. 7급 공무원을 조기에 졸업했다. 열심히 해서 조기에 졸업한 거예요. 진짜 졸업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진짜 정년퇴직하면 이런 기분인가 하고 진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을 나이 앞두고 이제 다시 수능 시험을 보고 교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교대에서 이제 선생님을 이제 바라보니까 사실 제가 공무원을 그만둔 게 이제 공무원이 이 조직의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뒀는데 교대에서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학교를 바라보니까 또 이것도 공무원이고 조직이라 가지고 이제 교대에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선생님이 된 건 아니고 1년 동안 이제 개인과외 같은 일을 하면서 이제 1년을 보내다가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이제 조직의 뜨거운 맛을 아직 못 봤다. 조직의 뜨거운 맛을 빨리빨리 봐. 사실 작년에 이제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보고 사직서를 사실 냈었습니다. 이제 사직서를 내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도 뜨끔하셨는지 이제 미안하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한번 접었는데 사실 이제 올해 또 이제 학년을 맡아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사실 이제 습관이 이제 형성된 학생들을 이제 현 교육 제도 아래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고 저의 성격상 이제 일을 대충 하지도 못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가르친다는 일이 이제 끝이 없으니까 사실 계속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이제 월급도 안 오르고 근데 이제 조직에 또 이제 잘 수능을 시켜야 되는데 맞춰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하는데 사실 진짜 제가 지금도 하루하루 이제 학교를 가능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제가 염두에 두는 게 이제 수행이다 생각하고 이제 3년은 채우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니고는 있는데 이제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을 빨리 찾을까 어차피 그만둘 거면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3년은 다니고 그만둘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뭐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오늘 하고 내일 그만둬도 돼. 근데 자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런 습이 있어. 그럼 이건 지금 앞으로 이 습이 남아 이 까르마가 있는 한은 앞으로 직장을 또 새로운 걸 구해도 또 하다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또 그만두게 되고 또 그만둘 확률이 높아.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첫째 습이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럴 확률이 높아. 연애도 너무 열심히 하면 상대가 막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 습을
이 자꾸 뭘 이렇게 하다가 또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습을 고치려면 이 고쳐야 되겠다 할 때 이제 3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냥 아무거나 3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면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아까 여기 영상 부분에도 나왔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교장이 뭐라 그러든 학생이 어떻든 학부형이 뭐라 그러든 무슨 사고가 생기든 수행 삼아 그냥 3년을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비라는 게 있어. 1년 만에 사표 냈다 하듯이 고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비를 3년이라는 목표를 정해놓으면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세 번 넘고 네 번 넘으면 이 고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아니야. 이런 습이 있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막 도저히 못할 것 같고 관둬야 될 것 같고 그래. 근데 이걸 두세 번 넘어가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 그래서 자기 보니까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습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인생이 피곤할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이래저래 피곤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학원 강사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건 1년 안에 그만둘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개인 과외를 할 때는 제가 사실 이제 조직이나 이제 성실 뭐 사실 그게 그때도 이제 진짜 막 너무 잘 됐으면 이제 제가 개인 과외를 안 그만뒀을 텐데 사실 근데 그때는 어쨌거나 자유롭게 하고 돈은 적었지만 저랑 이제 맞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잠시 자유롭게 그게 파트타임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네네. 파트타임으로만 하면 내 업이 안 드러나. 출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면. 근데 이제 딱 묶였다, 직장이다 이렇게 딱 묶였다 하면 이게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게 못 견딜 것 같지. 그런데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이다 하는 고정 직업이 있어야 가기 쉽나 학원 선생처럼 떠내기를 해야 가기 쉬울까? 근데 죄송한데 이제 결혼할 마음이 이제 전혀 없어가지고. 뭐라고?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결혼할 마음이 없어. 그거 아주 네. 그거 하나는 잘했다. 결혼할 그 마음이 수준에서 없습니다. 예. 결혼하면 부인이 믿기가 힘들어. 네, 그래서 남자는 진짜 믿기가 힘들어. 이거 여자분 데려다가 고생시킬까봐 저는 이제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걸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 쥐꼬라지 알긴 알구나. 그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 네, 그래도 영지 시작한 거 네. 학원 선생 그거 뭐 학교 선생 3년 하고 학원 선생 한다 해서 뭐 그 절대로 뭐 그 학원계 진출에 뭐 지장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거든. 네, 네, 오히려 학교 경력 3년 있다 이게 더 좋으니까 네, 한 3년 해보지 그냥. 네. 3년 동안 열심히 애들 가르치다가 열심히 가르치면 안 돼. 그러면 또 그만두게 돼. 대충 가르쳐 대충. 예, 3년 선생이 동안 열심히 가르치면 네. 애들이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은 힘들어. 위에 상사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면 밑에 직원이 힘드나 안 힘드나? 힘들어. 시장 일을 열심히 해가 전국에서 유명한 시장인데 밑에 직원은 죽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안 돼. 대강에 잘리지 않을 수준으로. 잘리지 않을 수준으로만 대강에 자기는 그 열심히 하는 게 업이대가 병이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대강하고 애들은 아까 저기 애를 지금 안 낳아봤었는데 자기가 낳아가 자기가 키운데 자기 말 안 들어. 네, 네, 근데 그런 애들만 20명, 30명 모아놨는데 집에 하나의 그것도 지 하나도 말 안 들어가 엄마가 막 죽겠다고 괴롭다고 이제 좀 있어봐라 이제 질문이 많은데 자기 지금 그런 애만 20명, 30명 모아 가르치잖아. 네. 자기 말 들을까 안 들을까? 말을 안 듣죠. 그 말을 안 듣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예, 예,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 선생 못 해먹어. 네, 그러니까 안 듣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근데 가끔 그 중에 듣는 애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 야, 다 안 듣는 건 아니네. 그 중에 듣는 애도 있네. 이렇게 이걸 긍정적이게 생각해야 돼. 네, 네. 어떻게 다 괜찮은데 저놈만 안 들어. 자꾸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지금 몇 명이 한 반에? 지금 저희 반은 18명입니다. 야, 이거 몇 명 돼도 안 내. 근데 이게 사실 여담이긴 한데 이제 재미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스님 이제 뵈러 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한다고
애들이 꼭 힘들지만은 아는 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스님 만나러 가니까 학생들한테 오늘 법륜스님 너희들 아냐고 지금 3학년인데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이제 선생님 오늘 이제 질문하러 가가지고 법륜스님이 이제 그만 다녀도 된다 라고 하면 선생님 내일 안 올 수도 있는데 내일 안 올 수도 있는데 너희들 생각이 어떻냐. 너희들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내일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 왔으면 좋을 사람 손들어 봐라 하니까 저희 반 애들은 이제 제가 이제 애들 많이 편안하게 해주니까 아 나 니 싫다 안 와도 괜찮다고 한 대여섯 명이 손을 들고 니 말고 딴 애가 낫다는 애가 대여섯 명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 내일도 또 왔으면 좋겠는 사람 손들어 봐라 이러니까 5명보다는 훨씬 더 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자랑이라고 지금 얘기하면 뭐 하나 모자라지 않나? 지금 법륜스님 만나러 가는 거를 오면 그냥 오면 되지. 그걸 초등학교 애들하고 인원을 하고 초등학교 애 보고 나 좋은 사람 손들어봐, 싫은 사람 손들어봐, 내일 안 와도 좋은 사람 손들어봐. 아이고 이 수준아 진짜 네 선생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애들하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야 내일 학교 안 오면 내가 누구 반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데 한 명만 손들어도 그거는 90명이 손든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연전에 대놓고 손들 내가 어디 6명이나 들었다. 그거는 절반 이상이 싫다는 얘기야. 6명이 들었다는 거는 그럼 선생님이 내일 왔으면 좋겠다 손들어봐 그러가 절반 이상이 손들었다. 그건 한 2명쯤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다 지금 대통령 욕하지만 대통령 앞에 가서 욕 하나 안 하나? 아이고 훌륭하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네. 진짜 선생 그만둬야 되겠다. 진짜 그만두러 가시면 내일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누 좋아하라고 내가 그만두라 그러겠어. 3년 해야 돼. 3년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고생 제가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아이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5가지만 안 하면 야단을 치면 안 돼. 첫째, 남을 때리거나 남 때리는 거 있잖아. 네. 이거 안 하면 야단 치지 말고. 두 번째,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거. 세 번째, 성추행하는 거. 네 번째, 욕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4가지. 5째는 원래 술 먹고 취하는 건 내가 술 먹고 취할 일은 없으니까 이 4가지만 안 하면 애들을 그렇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애가 수업 시간에 존다. 근데 4가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졸도록 놔두느냐? 그 수업 시간에 조는 건 남한테 피해는 안 돼. 그런데 자기한테 손해야. 그럼 선생님은 아이가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는 깨우쳐 줘야 돼. 그래서 흔들어 깨워줘야 돼. 그 야단치면 안 된다. 5번을 깨워도 5번을 안 돼도 그건 욕하면 안 된다. 왜? 그건 남에게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근데 수업 시간 떠든다.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그건 지적을 해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요즘 때리지는 못하잖아.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밖에 가서 놀아라 이렇게 내보내서 이 선량한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할 아이들 피해를 안 줘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자, 그런 정도 하고 제가 하나만 간섭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건 남에게 손해 끼친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야단치면 안 돼. 그러면 내버려 두느냐? 아니야. 잘하도록 깨우쳐 줘야 돼. 그래야 깨우쳐 주는 거는 아무리 안 해도 그건 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야단칠 필요는 없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야단치면 안 돼. 성적이 떨어진 거는 사실 좋은 일 한 거예요. 다른 애 성적을 올려줘.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야단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을만 가지고 그저 애들에게 내가 아무리 몰라도 애들보다는 많이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애들 이렇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또 애들 묻는 것 중에 모를 수도 있어. 그걸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도 그거 모르겠다. 내가 내일 알아봐서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미리 뭐 너무 그렇게 연습할 필요가 없어. 대학까지 나온 게 그것도 유수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한 사람이 공무원까지 하다가 내려온 사람이 초등학교 그거 몇 학년 가르쳐요? 3학년입니다. 그 3학년 가르치는데 뭘 예습이 필요하나 복습이 필요하나 그게 뭐가 필요하나? 가르치는 건 뭐 대충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뭐 근데 왜 열심히 한다고 그래? 윗분들이 시킨 거는 이제 또 이제 뭘 시키는데 주로? 뭐 이제 뭐 과학실 정리정돈 청소도 해놓고 이제 그런 건 뭐 하면 되지. 예, 정리정돈도 해놓고 이것저것 뭐 아침 일찍 출근해가 좀 해주고 애들 가르치다가 퇴근하고 애들 보내놓고 정리정돈 좀 하면 되지. 그래도 공무원 중에 제일 상호관계가 느긋한 게 학교 선생이고 네. 조직사회에서 그래도 좀 아래 사람에서 대우받는 게 선생님이야. 선생님 또 그 안에 가면 또 교장이 또 무시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덜한 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직 사회도 못 해가지고 자꾸 뛰쳐나오고 이러면 촌에 가서 농사 짓는 게 제일이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한다. 근데 애가 만화를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본다. 그럴 때 제가 만화 열심히 본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게임에 빠져가지고 밥 먹으라고 3번, 4번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게임할 때 애가 게임을 열심히 한다.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옛날에 뭐 섬들이 초당방에 앉아가 이 두장조이 화투 친다고 이렇게 있을 때 화투를 열심히 친다.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하는 거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기 싫으면 보통 안 하는데 하기 싫은데도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열심히 한다 이래.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하기 싫은 거 안 해야 됩니까? 아니야.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해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럴 때 기꺼이 한다 이래야지. 열심히 하는 건 안 좋아. 네. 열심히 하는 걸 뭘 하기 싫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다 열심히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면 하지 말고 하기 싫어도 세상은 해야 되잖아, 그죠? 네, 네. 교장 선생님 과학실 정리하세요. 그럼 그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 네. 그 사회에서 그럴 때는 기꺼이 한다 이래야지. 열심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네, 알겠습니다. 기꺼이 한다.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예. 기꺼이 그냥 할 뿐이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열심히 네.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뭐가 저렇게 살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 진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약간 이런 프리스타일 워낙에 아버지한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좀 나는 저렇게 안 살고 싶다, 안타깝다라든지 좀 답답하다, 뭘 모른다, 막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융통성 있게 뭐 이렇게 좀 하는 편이 아니고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는 편이어가지고 FM? 네, 약간 FM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 영상에 공감이 갔던 게 대충대충 하라고 하셨잖아요. 대충대충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이렇게 그거를 계속 좀 들여다보면은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뭔가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대충대충 하려고 하면 대충대충 할 수 있어요? 대충대충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불가능한 사람?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대충대충을 어떻게 해야 대충대충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제 세상을 좀 알게 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환경이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면서 어느 정도 생활이 영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방진 생각을 했던 거지.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도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사회가, 사회 시스템이. 그런 걸 모르고 진짜 철딱선이 없을 때는 아, 저런 사람 매력도 없고 저러다가 이제 당장 내일 죽으면 후회만 남고 저게 뭐야, 막 이제 이렇게 그냥 진짜 철없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영상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좀 저런 삶은 답답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저런 이렇게 만약에 나는 내가 그런 환경이 안 됐으면은 난 진짜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 성향도 이런 데다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근데 열심히 그러면은 죽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하면은 막 좀이 쑤시고 막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짜 와.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사는 인생 화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화끈하게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느낌으로 저는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보이지가 않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자기 일에 열정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게 뭐 성과를 잘 내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사람들한테 더 감동을 받고 좀 치근함을 느끼고 측은지심. 약간 측은지심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저는 매력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화를 봐도 그런 캐릭터, 역경을 딛고 이겨내는 캐릭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캔디. 자기 꿈을 향해 달리는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 공통의 뭐라 해야지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캐릭터들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고 약간 지쳐서 떨어지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내 스스로가 좋고 만족감이,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이렇게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친구들보다 같은 일을 했는데 못하면 약간 좌절감을 느끼긴 하는데 맞아. 근데 그때는 그렇게 돼서 막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뭐 불교 마음 공부나 뭐 그런 거 하기 전에는 열등감 때문에 괴로웠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만사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진짜 밤을 새고 하는 성격이에요. 진짜 그때 제가 제빵 할 때 다음날이 시험이었는데 밤새도록 집에 연기가 가득 차도록 뭔가를 구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욕구가 수면욕인데 잠이 오지도 않았고 그때는. 그러고 저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은 그렇게 엄청 거의 그냥 밥 먹고 자고 이런 걸 다 그냥 그런 게 다 후순위 될 정도로 그런 건 진짜 내 모든 시간을 쏟아서 하는데 뭐 제가 제빵 했던 거 그다음에 제가 또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만 했어요. 거의. 재미가 있어서. 재밌어서. 난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국어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풀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영어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풀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이제 흥미 있는 일이 구분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를 열심히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도 표정법원이하고 비슷해요. 그래요? 제가 왜 갑자기 갈아탔어? 제가 뭐 이렇게 저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표정법원이랑 같아요. 네. 저 막 이렇게 싫어하는 거 열심히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직장에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싫은 것도 막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거지. 저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과 그런 게 갈려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되게 좋아하는 과목은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수학 같은 거 되게 잘 안 하고 싫어하고 그랬었거든요. 들어보니까 또 비슷한 것 같고, 또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가 되게 뭔가 되게 역사적인 어떤 게으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뭔가 있잖아요. 부지런해야 되고 막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막 항상 해내야 되고 막 새마을운동 그런 막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게으른 아주 불황자들 막 이런 거 막 잡아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떤 그런 뼈아픈 역사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직장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되게 좀 여유 있게 살고 싶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뭔가 제가 NGO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왠지 NGO 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막 사람들이 멋있어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약간 그런 꼭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자기를,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게 일하는 게 되게 눈치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뭔가 빈둥빈둥대고 뒹굴뒹굴하고 막 잉여롭게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걸 못해서 되게 많이 힘들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열심히 내가 살고 있는 것 같고 되게 피곤하고 매일매일. 최근에 막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좋아하는 재밌는 사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막 이제 막 영상을 기획하고 막 이거 재밌겠다 해서 막 웃음 포인트를 막 넣고 이렇게 해서 막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재밌고, 그거 할 때는 밥을 먹으나 잠을 자나 뭐 어디를 가나 그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그거 해봐야겠다. 그럼 적어놓고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가 막 바바바바바박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막 이렇게 그때 막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기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을 좀 하게 됐는데, 그건 이제 약간 뭔가 뭐를 지원해야 되는 일이고 그냥 이미 정해진 틀에서 그냥 그래야 되는 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내가 막 재밌어하던 이 개인 사업은 한풀 꺾이고, 이걸로 이제 내 업무를 전환을 하게 되면서 너무 재미가 없고, 회의를 들어가면 진짜 잠밖에 안 오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내 머리에 귀가 이렇게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힘들고 막 이랬는데, 그러고 이제 친구랑 같이 이거 찍던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되게 내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게 많이 좀, 원래 성향은 좋아하는 거 하면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는 성향이에요. 저는 빡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렇게 못하고 하나 하면 이제 막 그거는 이제 막 거의 막 피크를 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거 못하고 이제 안 해버려. 안 해. 뭐 이것 가지고 나를 평가하든지 말든지 나 관심도 없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 일인데 집중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성향인데 이런 일을 시켜야지. 너네가 이런 일을 주니까 내가 힘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남 탓하고, 내가 엄청
나한테 모든 걸 맞추기만의 요구를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의 때 좀 자세히 들어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조금씩 이렇게 연습을 하는 중이긴 해요 지금. 왠지 쉽진 않은 것 같아 진짜.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싶고 네. 어렵더라고요 그게. 저는 요 근래에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바쁘지 않았었는데 요 근래에 좀 바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막 너무 피곤하고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일어나면 직장에 출근하고 다시 퇴근하면 집에 와서 지쳐서 자고 막 이렇게 이게 반복되고 뭐 누구 만나 친구나 이렇게 가족들과 밥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할 여유도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되게 기분이 우울해지고 막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겠구나 이런 마음까지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막 자살을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 진짜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자살을 하고 싶겠다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되게 상태가 안 좋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가 되고 보니까 아 사람들 정말 이런 마음이면은 살기 싫겠다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극복했냐면 제가 이전 직장에서는 열정페이로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하는 직장이어가지고 내가 뭔가 더 나은 조건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더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 정도는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아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 이게 참 좋은 건지 이제 경기가 어려워진다는데 앞으로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 게 약간 걱정도 되고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다른 종족을 만나니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네,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하다. 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생활 패턴.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짜 하는 거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서로 다른 젊은이들 노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네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은 되게 다르게 생각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서 느껴서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이해 폭이 좀 생기고 이런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질문자도 스님한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들을 때 전혀 무겁지 않고 되게 가벼웠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저는 그것도 되게 저 사람은 저래서 그냥 저랬구나, 저 질문자분은 저래서 저랬구나, 정말 많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비슷한 점도 있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재미있었고 되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마치겠습니다. 끝.